빨간 거 눌렀어요? 네, 지금 눌렀습니다. 소리가 안 나던데. 자,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봉화상 선요 17과를 하겠습니다. 이통상인에게 보이더라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무릇 도를 배우는 사람들이 당초에 본분 종사를 만나지 못해서 10년, 20년 동안 참고하고 혹은 배우고 혹은 전에 받고 혹은 기억하되 먹다 남은 그 쉰밥 나쁜 지가 배불룩하게 채워서 냄새난 찌꺼기를 담은 병과 같으니 이랬어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게 지금 요 당시도 송나라 말기고 원나라 그 당시인데 초기 당시인데 본분종사가 드물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요. 결국 선생을 만날 수가 없었다. 20년 동안 말이요. 여기저기서 기동량을 하고 별걸 다 했는데 이렇게 혹은 배우고 전해받고 근데 지금 현재 한국 불교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다. 똑같아. 지금도 한국 불교도 수행 체계를 정리하지 않고 무식하게 그냥 큰 스님 해서 참 뭐 선방 차려서 뭐 50명, 100명 신도들이 그냥 거기서 지금 참선하고 있어요. 그러나 특별하게 기술적인 부분이 정리되어 있지 않고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해라. 그리고 어떤 스님이 뭔 얘기 주고받았더라. 뭐 요것만 자꾸 떠들고 있는 형국이다. 그 형국이 어떤 형국이냐? 바로 이런 형국이다. 알죠? 아니 마우스펜을 웃다 놓아버렸네. 그것이 어떤 현상이냐 하면은 혹은 배우고 혹은 전에 받기도 하고 혹은 기억하다 하되 이것이 뭐와 같으냐 하면은 나무국 찌끄러지와 같다 이랬잖아요. 먹다 남은 찌끄러지다 이렇게. 먹다 남은 국이요 쉰밥이요 나쁜 지각을 배가 불룩하게 채워서 마침내 냄새난 찌꺼기를 담은 병과 같으니 만일 콧구멍이 있는 이에게 맡으라면 속이 메스고 구역질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요 당시에도 이런 그 표현을 했다는 것은 영감 직설법이네 그냥. 말이 터프하다. 이 정도면 상당히 대단히 터프하잖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것이요. 여기서 일어나 설사 그런 줄 알고 허물을 뉘우치고 딴 생애를 세우려면 곧 철저하게 버리고 비우고 해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이다. 철저하게 비워버리라. 30번 시천에 씻는 건 여러 번 전공이잖아. 7번 울고내고 바짝 말리고 하다 이러면 뭐 달아져서 없어졌겠다. 아주 깨끗하여서 해야만 비로소 반야영단을 담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처음 발심해서 공부할 때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절저절 다니다 보면 저번에 이번 초하루 때 법문할 때 10가지를 가져왔어요. 뭐 연불법, 연불 기도해서 천도하거나 자기 완성, 주력 수행, 뭐 다란히 또 무슨 108참회, 업장 소멸, 무슨 또 뭐였지? 뭐 참회 선행 공덕 뭐 이런 식으로 아미타불 연불 관세음보살
기타 등등을 해서 무엇을 한 가지 꾸준하게 했을 때 조상도 천도되고 자기의 빚도 청산이 되고 가족의 빚이 청산돼서 그야말로 승승장구밖에 남은 것이 없더라. 이렇게 변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매뉴얼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걸 가지고 어떤 사람은 나는 그냥 시간 남은 주야장차 틈만 나면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씩 꾸준하게 간세음보살만 했다. 그래서 성공했다. 어떤 사람은 능언심주를 해서 성공했다. 어떤 사람은 다란이를 해서, 어떤 사람은 예배공덕을 지어서, 어떤 사람은 뭐 간세음보살만 해서, 어떤 사람은 선행공덕만 많이 지어서 이렇게 해서 운명을 풀어가는데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무엇든지 하나를 잡고 꾸준하게 하면 무언가 자식들의 운명도 남편의 운명도 자신의 운명도 검은 구름은 싹 걷어버리고 진일보가 되어가기 시작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조금만 해도 그냥 휙 하고 이렇게 소원성취도 하고 일이 쫙 풀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 승승장구하지만 어떤 사람은 10번, 3번 해도 기도를 21일 10번 해도 얼른 안 풀려. 그거 보면 자기 앞에 먹구름이 그만큼 업장이 쌓여서 그렇다라는 것이. 이게 첫 번째 공식이에요. 그래서 그거 원리를 눈을 떠라는 거요. 내가 이것을 기도하고 내가 제사도 지내고 했는데 뭐가 잘 안 풀려. 그러면 아직 내 앞에 업장 덩어리가 막 가로막가서 내가 진도를 못 나간다는 것 첫째. 그리고 두 번째는 10가지 메뉴 중에 단 하나만이라도 꾸준하게 3년이건 4년이건 꾸준하게 하면 길이 열린다는 원리. 그리고 세 번째는 사경 공덕만 많이 지어도 풀리고 독경 공덕을 많이 해도 풀리고 이런 식인데 중요한 건 10가지의 매뉴얼을 골고루 해서 기도 성취, 천도 성취, 운세 관리, 공부 성취 이게 다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하나만 열심히 해도 되기도 하고 10가지를 한꺼번에 정복을 해도 풀린다는 것이.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제 하나만 들고 하고 꾸준히 나가는 사람은 매우 드물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참선만 공부한다 해서 운이 풀리느냐, 또 여러분들이 만사형통하고 도를 닦느냐, 매우 드물다. 퍼센테이지가. 왜 그러냐면 우리는 배가 고픈데 예를 들어서 김치 하나만 평생 30년 50년 먹었다. 밥이 넘어가냐고. 이것도 반찬해 먹고 저것도 반찬해 먹듯이 골고루 먹어야 우리의 오장육부가 평화로워진다. 그래서 원리가 그리 생겨 먹었다는 것이요. 그래서 그렇지.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도 읽어봐 놓으니까 예를 들면은 그것도 이제 내가 초하루 때나 그 백중 때 설명을 해주는데 이게 같이 정리가 하고 나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어두움, 업장을 걷어내고 앞으로 나가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무식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사건 사고 나면 막 무식하게 부딪혀서 풀어나가려고 용을 썼는데 이제는 부처님 덕도 사용할 줄 알고 조상의 덕도 사용할 줄 알고 기도 공덕 이런 것들 사경 독경 공덕 골고루 사용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조금 쌀랑하네. 그래서 이제 그 선풍기를 독점하는 것은 다 그만큼 지방이 있어서 그러겠지. 이제 거기는 지방이 조금 부족하니까 그러겠지. 어쨌든
그러한 것들이 길이 열리는 것들이고 운명이 열리는 것들이라는 것을 이제 대충 짐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차이점이 뭐냐면 본인이 처음 여기 왔을 때 하고 지금 하고 차이가 있어 없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본인 친구들하고 얘기 나눠보면 답답한 게 보일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그러고 가만히 있냐는 거예요. 생각하는 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인생이 답답하게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일시적으로 잘 먹고 잘 산다 해서 결코 그것이 잘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눈 감고 밤길을 가는 것과 같아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거의 무식하고 무지하면 언제 다칠지 언제 풀릴지 모른다는 거예요. 원리가 그리 생겼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보면은 기도 그 방법론을 체계화시킨 절이 없고 참선법도 체계화가 돼 있는 절이 없고 그리고 불교대학으로서 인생이 풀어지는 지혜를 말하기도 어렵고 이런 현상인데 우리들은 뭐 이 절 가서 끼우 저 절 가서 끼우 타는 현상이 생긴다. 그래서 어느 절에 가면은 뭐 나는 참선만 강조하고 있다. 이걸 보고 뭐라 하느냐? 다수의 많은 사람은 혜택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만 해가지고 만사형통은 아주 극소수고 나머지 다수는 기도 그걸 밟고 올라서고 뭐 참회 공덕 밟고 올라서고 지혜 공덕 밟고 올라서고 이게 계단을 올라서서 참선을 해야 된다. 원리가 그리 생겼다는 것이요. 그래서 편견 편식이 될 수가 있다. 그 아이들이 편식을 하면 어때? 안 된다고 혼내잖아. 똑같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런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 길이 보이기 시작해. 근데 이제 주변 사람들은 길이 안 보이는 거와 똑같은 현상으로 달리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잘못 발을 디디면 곧 여기에서 말한 것처럼 철저하게 쏟아버리고 씻어버리고 다시 시작해라. 근데 이제 보통 보면은 다른 데서 수십 바퀴를 돈 사람들은 진동으로 해놔. 신심이 다 떨어져 있는 상태로 와가지고 식상해. 그리고 쓸데없는 저게 뭐 어디서 들어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비교를 하고 그래서 업장이 두꺼워져 있는 상태가 돼 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 숙제를 줘보거나 또는 무엇을 해보면 소화를 못 시켜. 또 마장이 심하게 와야 그런 사람이 들어 있어. 드물게. 스님 나는 왜 스님 시킨 대로 기도하는데 마장이 생겨요. 근데 그렇지. 그런데 그걸 못 넘어서. 근데 마장이 생긴다는 것은 다른 데서 기도할 때는 이런 현상이 안 생기는데 왜 스님한테 기도하면 이런 현상이 생기면 이거는 옳지. 바로 그거에 겨울이 오면 봄이 가깝다는 뜻이고 다른 데서 기도하면은 마장조차도 안 일어나. 왜? 시시하니까. 그럼 여기서는 기도하면는 성공할까 무서우니까 마장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왜 귀신이 들어보면 무섭거든. 귀신이 자기 여기 있으면 천도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사람을 끌고 가고 방해를 할 수밖에. 그래서 추운 겨울이 온다고 무서워하지 마라. 이거는 오히려 더 행복한 소식이다. 극복하고 이겨내야 된다는 거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써진 것처럼 철저하게 다 지난 것은 지워버리고 반야영단 담을 수 있는 자기 그릇을 만들어라. 그래서 모든 사찰은 편식을 지금 하고 있다. 편식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법이 없으면 그것도 편식이야. 기도대학이 지금 기도법을 이런 식으로 천도법이 없으면 그것도 편식이야. 선만 강조해서 이것도 편식이야. 종합적으로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기도법 내가 개발해 놓은 것이 이게 종합 운명을 푸는 다양한 영양소다는 것이요. 일단은 그렇다 치고, 그래서 상품의 최고의 제호를 담더라도 한 병의 더러운 물로 변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파인애플? 그거. 다이어트 만드셨어요? 쉽죠? 그거 만들려고 했는데, 근데, 나는 저 청기누설에서 보고 했는데, 못 모르고 이제 일단은 병을 갖다가 잘 씻지 않고, 그냥 넣고 해놨다? 그랬더니 다 골아 터졌어. 빨리 안 건지셔서 그래. 아니, 그런 것도 있고, 그릇을 깨끗하게 씻어야 되더만, 그거 장난 아니더라고. 그 10초를 안 끊어 쓰시면 안 돼요. 어쨌든지. 그래서 내가 한 번은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그릇을 이렇게 불에다 끄슬리든지, 단단히 멸균을 한 다음에 뭘 담아도 담아야 된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한 번 실패를 했어요. 근데 이제 설탕을 덜 넣으면서 그 발효시키는 방식을 찾아야 더 효과적이래요. 원래는 설탕을 원액을 다 먹는 거나 똑같아. 그래서 발효를 하는데 웬만하면 설탕 덜 들어가면서 발효되는 그 방법, 천연 발효, 그 방법을 찾아야 건강에 더 효과적이다. 자, 그래서 그대들은 말해보라. 이와 해가 어디에 있는가? 즉, 다시 말하면은, 장사꾼은 어떤 게 이익이고 어떤 게 손해인지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소인배는, 이게 상중하, 소인, 중인, 대인이라고 3등분으로 나눠지는데, 그래서 소인, 이 글자가 여기서 뜨냐? 그 다음에 중인, 그 다음에 상인, 그 다음에 대인, 요 밑에가 뭐냐면은, 멍인, 그 다음에는 악인. 이렇게 이제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4, 5, 6. 악인은 예를 들어서 악인은 통제가 안 된다. 자기가 스스로 억제가 안 된다. 그래서 채팅에서 만나서 막 그 즉시 바로 그냥 만나자마자 사고 쳐버려요. 또 이런 식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악인은 뭐 범죄를 막 저질러도 자기가 어떻게 조절이 안 돼.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멍인도 있지만은 또 하나 더 넣자. 병인이죠.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다고 봐야 돼. 그래서 병인이라고 그래. 그래서 세상은 이런 사람을 이인이 아니고 해인이라 한다는 거예요. 해인. 이가와 해가가 있는데 늘 해인인지 그 이인인지 이거를 늘 명심해서 봐라. 그래야 길이 어긋나지 않는다. 그래서 악인은 여기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병인도 여기에 들어가고 그래서 병인 같은 사람들은 꼭 오염을 시켜. 남 부인이 들어가면 부인이 병 들어버려.
그 남자 때문에 정신이 문제가 있으니까 상처를 준다 했죠. 그리고 멍인이 뭐게? 응? 멍이는 멍 때리는 사람. 아니, 멍청한 사람. 아니, 근데 이게 사건이 작은 게 아니에요. 약간 좀 사람이 푼수면 문제가 심각해요, 이건. 이게 동으로 갈지 서로 갈지 앉을지 설지 말할지 뭘지 이 구분이 안 된 사람, 이게 사건이 작은 사건이 아니요. 그럼요, 이거 위험한 사람이요. 그래서 사람만 멀쩡히 생겼는데 실상은 시간 가고 나서 사귀고 보면은 멍인이라 이게 아주 골 때려요. 어느 편 들지도 모르고 아니 내 편 네 편도 구분 못하고 뭐 아주 속 시끄러워. 그래서 멍인이라고 합니다. 4번은 무지인. 무식한 거에는 뭐 응? 문제가 있는 거죠. 뭐라 카노? 그 다음에 소인배라고 그래요. 소인배. 그래서 소인배는 실컷 인간관계를 가지고 잘 사귀었는데 이 앞에서 싹 배신되는 이익 앞에서. 그러니까 누가 더 이익을 주느냐 쪽으로 그냥 확 바뀌어버려요. 이것이 그래서 소인배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냐, 누구야, 세계은행에 그만뒀던 사람. 그 사람이 10몇 조 원을 날려먹어버린 거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 이익을 위해 소인배. 상업은행 장들 전부 소인배들이라는 거. 상업은행이야, 산업은행이야. 산업은행에 장들 했던 사람들이 조선, 대우조선에다가 막 4조 5천억 퍼주고, 뭐, 삼성중공에 퍼주고, 무슨 뭐, 현대중공 퍼주고, 또 한진해운에 퍼주고, 뭐, 국가 세금으로 수십조 원 날려먹었는데, 거기에 또 앉아서 노조하고 있는 사람들, 또는 고위층에, 대우조선은 또 뭐, 자가용 비행기 대지열해갖고 놀러 다녔다잖아. 빚을 4조 5천억을 갖다가 국가 돈을 빼가지고, 이걸 보고 뭐냐? 생긴 것만 고위직이고 멀쩡하지, 소인배들이다. 나라가 망하든 말든. 그럼 거기 모시는 분은요, 거기에 은행장을 갔었다가 나오게 되면 사드하고 연관이 되는. 아니요,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 산업분쟁을 할 때 또 그것도 지가 지원을 한 거예요. 쫓겨나니까 외국에서 안 받아준 거야. 그리고 은행 일이라고 하는 게 대학 교수 하다가 산업은행장으로 앉으면 그걸 아냐고. 그런 사람이 중국의 세계은행을 만들었어요, 중국에서. 근데 중국의 부총재 자리 5개 중에 한국을 하나 줬단 말이요. 이 부총재 자리를 앉아야만 무슨 기관 사업이든 한국으로 땡길 돈들을 땡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권한이 있는 건데, 일단 중국에서 봤을 때는 무능하다, 이게요. 그쪽에서 못 살게 했을 거다라는 기사가 있거든요. 아니, 양수기업 안파고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안에서는 대우조선에 부당 대출을 한 거 아니냐,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안에서 터졌고, 밖에서는 산업은행 장만 했으니 은행에 관련된 일을 직무를 전혀 모를 거 아니야, 일단은. 행정이 돌아가는 걸 알아야 감독을 하고 지시를 할 건데, 장만 했으니 밑에서도 밟고 올라온 사람, 은행 전문가가 됐다가, 부은행장, 은행장까지 해먹은 다음에 그걸 했던 사람하고, 그렇게 대학 교수 하다가 그냥 이렇게 올라간 사람은 차원이 다른 것이요. 그거를 우리나라의 정치인들 다 소인배다.
나라가 망하든 말든 무조건 자기 그 다음에 뭐 철도 산업, 뭐 철강 산업, 뭐 기타 현대 노조 전부 소인배들이다. 공무원들. 우리나라 공무원들 전체적으로 소인배가 90%. 내가 이런 말 하면 그놈들한테 몰매 맞겠지만. 맞죠? 맞아요. 이 공산당보다 더 못된 거든. 그래서 썩어도 세계에서 썩은 공무원이 썩은 것에 몇 등 안 간다잖아. 우리나라가 몇 등 안에 든다잖아. 얼마나 썩었는지도 몰라. 지금 그 세종시 공무원들이 완전히 그 섬에 앉아있대. 놀고 먹고 이게 사람들이 왜 일을 빠리빠리 해서 탁탁탁탁 돌아가는 게 아니라 늘렁늘렁 그 뭐 시간만 때우고 연봉 받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차관 장관부터 시작해서 그 국장급은 서울에 와서 다 사니까 머리가 없는 지역이래. 대장이 없는. 난 그 문제가 싫어. 옮기지 말라고 했으면 아직 반 찬성을 해가지고 옮기지 말고 단 그게 누구 작품이요? 박근혜 그렇지. 그래도 대통령하기 위해서 그냥 만든 거예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실패작이에요. 그거는 공무원들이 그리고 이 서울에서 행정 봐야 될 사람이 세종시에 가는데 5번, 10번 갈 것을 한 번으로 줄여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없어, 업무가.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 하느냐. 소인배라고 한다. 전 세계에 해가지고 다 실패했는데 왜 우리나라 하는지 몰라. 내용상 그 다양한 내용도 있지만 큰 문제는 서울 시내의 행정이 너무 집약됐다. 북한이 전쟁 났을 때는 행정도시가 있어줘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접근했지만 저렇게까지 이사 갈 필요는 없었다. 그렇지. 그래서 그래서 적당히 했어야 되지 이거는 아니다 하는 것이요. 그래서 실패작이에요. 그거는 확실해. 그래서 정치인과 내지는 공무원들은 다 소인배들이 90%가 되어버렸다. 그거예요. 남미부터 시작해서 저쪽에 뭐 베네수엘라 같은데 이런 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쪽으로는 포퓰리즘이라 해서 국민에게 막 공약해가지고 부도나 버렸어 다. 그래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태예요. 우리나라 정치인도 포퓰리즘, 즉 말하자면 공약을 실데없이 해가지고 표만 얻으려고. 그래서 표가 무서우니까 뭐 노조하는 사람들 함부로 못하고 이런 현상인데 그런 거는 잘라내야 돼. 그래서, 도려내고 계획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계획을 주춤주춤 하느라고 지금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잖아요. 문제가 심각해서 조선소 3군데는 현대, 삼성, 대우 이 3군데는 통폐합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3군데서 이런 조그만 나라에서 그 수주를 받는데 어떻게 하냐면 3군데에서 똑같이 우리 쪽으로 주세요라고 서류를 넣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옆에 있는 회사보다 적게 쓰는 거예요. 적게 쓰니까 3군데서 넣는데 누가 왔다고 써? 제일 작게 써. 근데 이 작게 쓴 게 지금 오늘날 저렇게 뒤집어진 거. 이유가 뭐냐 하면은 저가로 수주를 해 놓으니까 수지가 안 맞는 거야. 이게 이해타산이 안 맞는 거예요. 그냥 너무 손해보면서 수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부도나는 현상이 지금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한진이 법정 관리 들어갔지. 그거는 정식으로 나왔고요. 대우는 지금 얼마 안 남았어. 그 집도 얼마 안 남았는데 내 생각에는 통폐합을 해서 구조조정을 해버려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한 군데로 합쳐가지고 다 합쳐서 쓸데없는 것들은 정리하고 한 군데 수주를 들어가서 정당한 돈 받고 수주 받아서 경쟁력을 올려야 된다. 지금 이 상태로는 게임이
안 된다. 그 주역이 200원. 그리고 한진도 먼저 법정 관리하기보다 법정 관리하기 전에 통폐합을 했어야 돼. 그 현대 상선하고 이 한진 해운하고 둘이 합쳐가지고 이거를 그 구조 조정을 했으면 지금 법정 관리 때문에 오히려 더 배들이 사방에 나가서 다 압류되고 그냥 움직이지 못합니다. 이거 다 죽이려면 죽여야지. 그러니까 통폐합 쪽으로 나갔어야 되는데 안에서 이런 현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젖먹고 부도나고 문제 생긴 세상에 대우조선은 그 고위직 있는 놈들은 일도 안 하고 수십억씩 1년에 수십억씩 자기들 잔치하고 난리잖아요. 잘했다고. 전기회사도 마찬가지. 전기 11배, 11배 벌금 때린 게 어디 있어, 그래. 과세를, 세계적으로 없어. 뭐, 전기 좀 누진세가 좀 더 썼다고 11배씩이나 걔 층층이 올라가는 거. 그거는 그냥 흥청망청. 저거들은 또 돈을 흥청망청, 돈 많이 들어왔다 이래가지고, 저들끼리는 뭐, 나는 이걸 보고 소인배다 한다. 그래서, 남자건 여자건 소인배인지 아닌지 그 문제 구분해야 돼. 그래서 여자들의 소인배는 뭐냐면은 정 때문에 어쩔지를 모르는 여자. 그놈의 정 때문에. 근데 정이 우선이 아니라 현실의 과학적인 사고방식 70%, 30% 정으로 가야 일이 풀려져. 그래서 명심해야 될 것이 정 때문에 좌우되는 게 아니라 발을 정자를 쓰든지 이래야 된다. 그럼 6번의 중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중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본 상거래 규칙을 지키는 사람이다. 인간적으로 좀 괜찮은 사람들이. 그래서 좀, 약속을 지키고 거리를 나눌 수 있는 수준에 와 있는다. 그래서 이거를 해인이라고 할 수도 없고, 이로운 사람이라 할 수도 없고, 그런 애매한 사람이다. 그러나 뭐, 이것만 해도 어딘데. 이것만 해도 어딘데. 그래서 스님들도 보면은 그래서 자기 통제가 안 되는 스님이 있어. 그러니까 그놈하고 술, 담배, 온갖 이 사고 치는 것에 대해서 사기치고 못된 짓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욕망이 절제가 안 되는 가짜 스님들이 많아. 그러니까 신도들도 많이 이 상처를 받는 현상이 생겨 사고를 쳐서 이것이 통제가 스스로 안 되는 거요. 그 욕망이 이게 그 사회에서 문제가 있어서 도망쳐서 절에 들어왔는데 역시나 그 짓을 못 버리는 거야. 자기 욕망을 절제를 못해서. 그래서 우리 동창회가 됐던 우리 스님들끼리 모여 있어 보면은 딱 어쩌냐게 또 사고 치셨군. 뭐 이렇게 바로 또 통제가 안 돼. 도박하고 술 먹고 그냥 담배 피고가 안 정리가 돼. 제가 저번 주에 그리고 신도들하고 같이 밥 먹으러 자꾸 다니고. 그런데 학교를 가도 마찬가지요. 식사를 하는데 보면은 스님들 옷을 입고 있는데도 학생들은 고기 막 먹어버려. 고기 반찬. 근데 자기가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야. 제가 언제 산에 갔더니 스님한테 여쭤봤잖아요. 어떤 스님이 예시장에 갔는데 뷔페 음식이 나왔는데 이 모자도 쓰고 저렇게 가사를 입으셨는데 제 앞에 학교를 앉으셨어. 있는 사람인데 근데 이렇게 쟁반을 들고 고기에 잡채가 다 나오셨어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내가 어머 스님 이렇게 공양하시면 안 되지 않나요? 그랬더니 푸른 생명이 없어요. 미리고 답수더라니까. 그런 생각.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그것이 자기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 그것이 70%야. 근데 이제 많이 닦으면 조절이 돼. 뭐 좀 약으로 못 뜨다 조용히 먹을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 앞에서 많은 스님들 욕 먹일 짓은 이제 상고하고 안 한다. 그 담배 같은 것도 이제 안 하지고 그렇게 조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은 앞에 있는 데서 일이 넘어가는 것이 스님이 되는 길이다. 그러면 7번의 상인이라는 것은 뭐냐? 상인. 상인은 성공도 하고 나눔도 하는 사람. 아무리 뭐 이번에 3천억 내놨다고 하대. 과학 저거 한 사람 재단 법인을 만들어서 3천억을 내놨다 하더라고. 우리나라에서도 노벨상 받아야 된다. 그래서 장학금으로 3천억을 걸었어요. 그래서 과학 공부하는 사람들 장학금 지급할 거야, 아마. 그래서 이제 상인은 여기에 해당된다. 8번. 대인은 세계 역사에 남을 이로운 일을 한 사람. 누구? 노간디. 노간디. 그 사람도 문제가 심각한 게 많았어. 단 하나만 독립을 시킨 거 성공시켰고, 무저항 데모로 했다는 거 성공한 거고, 그 양반도 힌두교인인데 철저한 종교 전쟁에 이 가담을 한 거와 같아요. 그래서 불평등의 사고방식, 즉 다시 말하자면은 힌두교인들만, 즉 브라함은 4계급 중심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에이브람 링컨. 그러니까 그런 데는 대인에 들어간다고 봐야죠. 그렇죠. 단 아쉬운 거는 많은 사람이 죽었죠. 남북 전쟁으로 해서. 그렇죠. 그때 당시에서 내가 안 간다. 10번이 수행임. 12번이 보살임이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불임. 네. 그래서 세상을 다 주어도 부처님이 어느 위치에 있었다 했죠? 왕자였어요. 그렇지. 그래서 중인, 대인을 넘어선 자리에 있었어도 그냥 그렇게 출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우의 수행인을 두는 이유가 바로 그거다는 것이. 컴퓨터가 버려. 비리비리비리. 그래서 쌍림열반상, 유성, 비람상, 유관상, 도설레이상, 오케이. 이거죠. 이거죠. 이게 뭔 그림이에요? 그렇습니다. 저 한 손은 하늘을 가리키고 한 손은 땅을 가리키면서 저기 7걸음 걸었다 하는데 천상천하 유아 독존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저번에 설명했죠? 응? 뭐라고 했어? 그림은 처음이고 이야기. 천상천하는 뭐라고 했지? 내가 내가 최고? 아니요, 천상주의와 지상주의를 비판한 것이다.
천상주의라고 하는 것은 세계의 종교가 전부 천상주의, 천당에 이정표를, 목표를 두고 주장한 것에 대한 부정론을 여기서 펼친 거다. 지금 말하자면 우리는 천당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천당에 갔더라도 복진타락, 복이 다 되면 내려와. 즉 말하자면 내가 돈을 뭐 100억을 벌어서 100억 다 썼으면 다시 거지로 내려와야 된다는 게 불교 철학이고, 걔네들은 이제 생 억지로 하나님이 영원히 너는 천당에 있어라 해서 영원히 있다, 이런 것은 거짓말이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어떤 판사가 있어서 지 마음에 든다고 너는 뭐 그 교도소에서 나와 뭐 이렇게 천당 뭐 이렇게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당주의를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상주의라고 해서 이 현실에 밥 먹고 사는 것이 전체가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그러면 천상천하의 유아 독존 그랬으니까 오직 유자예요. 나자 오직 내가 독존 홀로 높구나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인본주의라는 뜻이에요. 인본주의. 즉 말하자면 사람이 가장 높고 고귀하다. 그게 부처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여기에서 주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의 종교인들이 기독교, 천주교, 마호메트교, 이슬람교, 힌두교 막 온갖 이 사람들이 지금 전쟁 치를 정신이 없잖아요. 극단주의 이 사람들은 편견이다. 편견. 나 아닌 다른 종교나 다른 같은 형제끼리도 그래. 이슬람교도 시아파, 수니파가 있었고 저들끼리 뭐 죽도록 싸우고 앉았어요. 이란, 이라크 뒤지게 싸우고, 중동, 사우디하고 뒤지게 싸우고 있어요, 지금. 아니, 기독교하고 싸워야 되는데, 저들끼리도 죽도록 피 터지게 싸운다니까. 예, 그래서 문제인데, 그것이 틀렸다는 것이 논증이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천상천하 유아 독존하는 이유가 맞아떨어졌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상주의라고 하는 것은 즉 말하자면은 쾌락주의와 같은 거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5가지 재색, 식, 명, 수 요걸 부정했다는 뜻이에요. 재물에 인생의 가치관을 두고 색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 여자, 자식 그것에 인생의 목숨을 걸어버린 것도 이게 다 허망한 짓이라는 거예요. 식이라고 하는 것도 아침, 점심, 저녁 1년 12달 먹고 정신시간 낭비 없잖아. 정신없이 돈 벌어서 정신없이 먹느라고 휙휙 지나가고 있는데 이게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 명예, 권력, 정치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돈, 이 정치, 권력, 명수, 건강,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재색식명수 때문에 지상주의를 주장하고 막 미친 듯이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그 욕망의 불길이 5가지 욕망의 불길이 내 인생을 홀랑 태워 먹어버립니다. 내 몸을 갖다 홀랑 태워 먹어버려요. 내 마음도 태워버리고 영혼도 태워버리고 그래서 벼랑으로 떨어진다. 벼랑이 뭐냐?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 지상주의는 그것이다. 그래서 욕망주의라고 하는데 욕망주의는 험한 것이고 스스로 자기 눈물에 피눈물을 쏟는 것이다. 자기 영혼을 폐기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유아 독존 내가 가장 귀하다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동서남북 사방으로 부처님이 다니시면서 그 깨달음을 얻는 과정, 인생에 있어서 가장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게 대인이래 수행인이 최상으로 잡는 이유가 바로 그거다는 거죠. 그래서 동쪽 문을 나가니까 노인네를 보니까 노인이 왜 생기냐는 그건 누구나 다 늙는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깜짝 충격을 입고 돌아서 버리고. 또 이제 남문으로 가니까 병자를 봐요. 누구나 나이 들면 아야지 한다. 여러분 80대면 다 이제 이런 모습이 아니야. 허연 머리에 지팡이 짚고 병원 들락거리고 있을 거라고. 8, 90대면 그때까지 살아있을란지도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는 순옥이는 좀 그 전에 빌빌거릴 것 같아 더.
일찍. 어? 그러니까 저기 옥순이가 아니니까 수능이 수능이지 참. 아니 거꾸로니까 아니라 이음도 헷갈려. 수능이 옥순이 맨날. 그러고 이제 그 서문으로 나가니까 죽은 자를 봤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상에 메고 산으로 가서 또는 겐지스 강에 막 물에다 버려버리고 좀 뭐냐 죽은 시체 누구나 다 저런다는 거죠. 내일엔 내가 저런 모습으로 갈 것 같으면 저거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는다면 이건 멍청해도 보통 멍청한 게 아니다. 여러분들이 당장 여기서 길거리 나갈 때 내일 끼니거리가 없다. 걱정해요, 안 해요? 하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하면은 젊은 애들도 요즘에 뭐 퍽퍽 죽는 수가 다수 있는데 여러분 동창들 상당수가 사라진 사람이 있을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도 수명이 마냥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다. 그거에 대한 준비 뭘로 하고 있어? 수행. 부처님 뻥치. 그거 보고 뻥이야. 그거. 합니다. 선생님을 찾는 걸로. 아니 항상 알 수. 부처님을 닮겠다는 마음으로. 다만 부처님은 서가모니 부처님은 그것을 아주 생생하게 느낀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뭐 내일 있겠지. 옥순이라겠지. 아니. 그냥 오늘도 무사히 이러고 살고 있죠. 맨날 그러잖아. 그러면서 넘어가는데 허송세월이 갈 수가 있다는 거야. 참 오용락이 노예가 돼서 그래서 그 세월에 가고 나면 자기가 늙어진지를 늦게 깨닫는다는데 그때는 늦으리라고. 어쨌든 이분은 그것에 충격을 먹고 탈출할 길을 찾다가 보니까 마지막에 북쪽문을 올라가니까 웬 스님이 지나가더라. 그래서 당신 뭐 하는 사람이니까 노병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 닦는다 이래요. 내가 지금 고민하던 걸 네가 하는구나. 그래서 출가를 결심했다는 거 아니요. 이게 유성 출가상이야. 성을 넘어 이제 출가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현실주의, 대인의 역할보다 그거를 과감하게 버리고 저렇게 출가를 했다는데 이 사건이 큰 거예요, 바로. 그래서 수행인 보살 불인이 이 세 가지보다 대인보다 더 훌륭한 인생의 길이다. 그래서 나도 그 고등학교 때 사실은 인생의 진로를 정했어요. 고등학교 다니면서 나는 그때 환송할 수도 있었고 물론 저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다녔지만은 내가 여기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내가 환송을 할까? 결혼할까? 좋아하는 여자가 있나? 뭐 돈 벌어서 내가 뭘 해볼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 생각이 나중에 그러면 내가 부자가 돼볼까? 근데 부자보다는 권력자 보면 더 큰소리 치지 않나? 그러면 정치인이 돼볼까? 정치인 중에 제일 좋은 게 뭐지? 대통령 아니야.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내가 볼 땐 별볼일 없는 것 같아. 속만 썼고. 그래서 그 나이에 그럼 내가 미국을 가자. 오바마처럼 미국 대통령을 한번 노려볼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다고. 그 어린 나이에. 그 세계 대통령을 한번 도전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사실은 그때 당시에 삼국지, 대망, 초한지, 중국의 이게 이제 정치적인 세상살이, 그 다음에 카네기, 처세술, 그 다음에 뭐 나의 뭐 리더십 뭐 이런 것들 막 그거 독파한다고 꽤 어렸을 때 철없지만은 이런 정도는 봐놔야 내가 나가서 정치적으로 뭐 세계 대통령을 향해서 리더십에 대해서 처세술에 대해서 뭐 멍청한 머리가. 그래서 내가 멍인인가 봐.
멍청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근데, 졸업 말기 되기 전에 그 역사책을 본 거예요. 역사책, 물론 그전에도 봤지만 새삼스럽게 와 닿는 게 뭐냐. 중국 불교사하고 한국 불교사를 보게 되는데, 부처님 일대기도 물론 봤지. 근데 부처님이 대통령, 왕이 대통령 아니요. 그렇죠. 왕의 대통령기를 버리고 출가해서 이거 뭐지? 아니 이거 뭐지? 이거보다 더 높은 게 있잖아. 이래 생각한 거예요. 그때 그 어린 나이에도. 그리고 또 돌아보면은 중국에 말이지 그 황제들의 스승이 스님들이야. 그 내 육조단경에 보면은 신수 스님이 해능 스님 있지만 신수 스님은 사실 측천무의 스승이었어요. 황제의 스승이었단 말이오. 그 전에도 마찬가지요. 천태 스님은, 천태 지우 스님은 그분도 황제의 스승이었어요. 이건 뭐지? 뭐야, 이거? 대통령보다 더 높은 게 있네? 그리고 우리나라 무학대사, 송광사에 있는 16국사. 이거 전부 왕사 아니야? 왕의 스승 아니야? 이건 뭐지? 내가 뭔가 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보고 들은 게 전부 스님들이 이렇게 고귀한 인생이고 대통령보다 더 높은 거잖아. 내가 이왕 할 바에는 그러면 높은 거 좀 해야지. 결국은 시작할 때 부자 돼야지 하고 땡 돌아서 결국은 그냥 제자리 돌아오고. 그래서 결론 내린 것이 여기까지 왔는데, 요즘에 이제 성가대하고 인터넷상에 이제 행자 모집을 하고 있어요. 안 들어와. 그렇게 스님 되기가 어려울까. 그리고 엊그저께 44세 먹은 행자가 왔는데, 보니까 4군데에서 퇴짜 맞고 왔어. 어제 그저께. 그래서, 너의 단점이 뭔 줄 아느냐. 그랬더니 모른대. 그래서, 그러면 지가 원하는 대로 그러면 너 고칠 수 있겠느냐? 고칠 수 있겠다. 한번 실습을 해보자. 시작을 했는데, 그 앞전에 저쪽, 어디라고 얘기하면 또 안 되겠지. 송광사, 신흥사, 통도사, 여러 군데서 잘려서 왔어. 이제 그런 데서 보니까 행자 생활을 하면서, 다른 행자들은 착실하게 절차를 밟는데 야만 원주실에 가가지고 연불 하는 걸 빨리 배워서 목닥 치는 쪽으로 행자 생활을 땜빵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그러면 안 되거든. 기초부터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얘는 벌써부터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남보다 앞서간 거예요. 나이가 있으니까 사회생활을 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날림으로 하다가 원주 스님이 딱 생각해 보니까, 얘는 스님 되면 안 되겠다. 이게 잔머리를 굴려서 뻗어서 이렇게 이쪽으로 달리냐. 그래서, 일주일 남겨놓고 너 집에 가라. 차비 줘서. 근데 왜 나왔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지.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이해가 돼.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행자생활 했다 해서 서류 등록해달라 해서 해줄게. 해주고, 여기 마침 또 하필이면 종무소, 이전 공사를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야, 신분 좀 해라 했더니, 하루인가 하고 나서는 들어넣어버린 거야. 힘들었어. 아니, 내가 노가다로 왔냐, 이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스님도 하시는.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가족이 되겠다고 내 밑에 온 거 아니냐. 그러면 애비가 고작 저거 해봐야 일주일이나 가겠나, 무슨 10일 가겠나. 가족이 됐다면 동고동락을 해야지. 3일째 되는데, 오전 하다가 들어가 버리고, 몇 시간 하다가 들어가 버리고, 이런 식이야. 그래서 집단엔 괴로웠던 거야, 이제. 그리고 농땡이를 쳤어, 어쨌든. 3일째 되는 날, 와가지고, 이제, 자기는 이런 거 하러 온 거 아니다, 이게. 그래서 내가 그랬지. 첫째, 가족이 되려면은, 이거 일주일이 갈지 10일 갈지 모르지만, 힘들 땐 동고동락해야 가족이다.
두 번째, 네가 설사 네 말대로 노가다를 한다면 뭐 10일 했다면 뭐 그 10만 원씩 100만 원이나 치고 네가 4년간 대학 다니는데 내가 전액 장학금을 지급할 거야. 생활비, 책비, 학비, 그리고 너 방 하나 줄 거야. 그것만 해도 돈으로 따질 수가 없어. 학비만 해도 수천만 원이고 생활비까지. 작비도 주고. 그러면 너 고작 100만 원씩 일하고 수천만 원씩 가져가는데 그 계산법이 어떻게 그러냐 이게. 근데 당장 손해본 것 같다 이 자기는. 그 계산이 그러면은 각자 길로 가자. 그랬더니 뭐 알았어요 하고 그냥 할 가보다. 그게 이제 너무 나이 들어서 온 것도 있지만 사회에서도 그런 심보를 쓰니까 하는 것마다 부도맞고 망하고 다 버림받아서 외로 떨어진 거예요. 너무 욕심이 눈앞에 가려서 계산을 너무 빨리 하다가 손해를 보는 경우. 아, 네 병이 그거구나. 이제 정리가 됐어. 왜냐면 시간적으로 봐서 10배가 아니라 100배 이상 가져가고, 쥐만 잘하면 이 절도 물려줄 건데, 지 건데, 이거, 그 한 100억짜리 지 건데, 근데 이 바보는, 그거는 나중이고, 당장 힘든, 요거 잠깐 그게 손해본 것 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버렸어.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 뭐라 하나? 요 앞에 있는 거 닭이야. 이 앞에 있는 거 닭이야. 왜냐하면 어차피 사회에서도 그런 식으로 살았다고 봐야 돼. 소인배라는 거예요. 그 앞전에 행자 하나는 또 뭐라 하냐면, 고양주가 시간 맞춰 내려오라고 아마 했던가 봐.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얘가 좀 늦잠 자고 농땡이를 쳤던가 보지. 그러니까 이제 나보고 와서 뭐라 하냐면, 저 고양주를 내보내래. 야, 사람 내보내면 사람 구해놓고 내보내야지. 뭐가 급하냐니까. 아, 난 저런 고양주가 못 산다. 아니, 무엇이 행자가 돼갖고 그 잔소리 듣는 게 싫다고 네가 그거 맞추면 되지. 뭔 큰 사건이나 났느냐. 그러니까 이게 그 자기 집에서 트라우마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 새엄마한테 얻어먹고 이런 것에 상처가 있어서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게 상처가 되는가 봐. 그러니까 저렇게 못된 고양주는 나가야 된다, 이게. 그거를 감싸는 스님은 더 이해가 안 된다, 이게. 그래서 지가 간대. 알으세요? 나이는 몇 살이나 되네? 그 아이는 30살 안 됐어요. 21, 20몇 살 됐는데, 역시나 걔도 그 거지 팔자 하더라. 아, 참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불교 방송에 나왔던 스님처럼 고생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보면 볼수록 어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 무엇에 해당되겠는가? 이것이 이제 내가 만든 참선법의 기술이죠. 그래서 참선 방법론들을 총 정리를 했는데, 이게 마우스펜을 좀 꺼내놓지, 어째서 이렇게 안 꺼내놨을까? 어디, 아니, 해도 안 나와, 여기서. 여기 그냥 가운데로 놔야 돼. 안 꺼내놓으면은, 이걸 이렇게 해놓고, 가운데 있는데도, 선생님 끓여놨는데 떨어뜨려서 망가졌어요. 안 그래. 지금까지 왔잖아. 했잖아. 아니 진짜 끓여 아니 글자 이런 식으로 꺼내놔야만 가운데로 나와,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꺼내놔야 돼. 죽이지도 말고. 자, 지금 예를 들어서 중구난방으로 공부해서 그거를 설거지하고 도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첫째, 선지식 인연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무엇에 해당되느냐? 용마루에 해당된다.
지붕에 제일 폼 나는데 용마루 용마루 하면 기와에 제일 높은데 그것이 용이 잡혀져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선지식 인연이 있어야 모든 것이 빛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처럼 선지식 잘못 만나고 뭐 편견만 가지고 한 가지만 주장하는데 여기저기 끼웃거리다 실력이 그냥 조자앉아. 두 번째, 불교 대학의 공부가 정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상당한 이제 어저께 사실은 제2 외국어로 대학교에서 그 시험을 봤어요. 근데 마침 아이고 나는 외국어를 뭘로 했냐 나는 한문 해야지 어떻게 한문을 외국어로 지정해서 했어요. 그래서 아이고 그 전까지는 올 봄까지는 이렇게 문제지를 약간 힌트를 줬어요. 대충 어디에서 나온다고. 그런데 역대 처음으로 깜깜이를 한 거야. 무작위로 아무데나 한문을 딱 꺼내서 그냥 번역해라 이렇게 해버린 거야. 스님은 한문은 근데 그렇지 않아. 나도 중국 한문은 잘 안 돼. 중국 뭐 점 찍어도 이상한 중국 책은 난 못해 잘. 근데 이제 그 고전 지금 우리나라에 대장경이 들어있는 것은 이건 고전이에요. 중국 사람도 고전이라고 그래. 그래서 그거를 마침 내놨길래 겨우 좀 번역을 해서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결과는 어쩔지 모르지만 아쉬운 대로 썼어요. 그걸 스님 아쉬운 대로 썼으면 잘하시네.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한문을 봤으니까 다행이지. 일반 그 속인들도 그래 우리 같이 공부한 친구들도 있는데 고생하겠더라고. 고생하는 게 아니라 모르죠. 한문 번역이니까 고생하겠더라고.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기도 스님이 출가하고 나서 불교 대학을 안 나왔어. 그리고 뭐 승가대도 안 나왔어. 강원도 안 나왔어. 그럼 뭘로 하냐면은 기초선언이라는 게 있어. 기초선언 가서 몇 년 하면은 그 스님 자격증이 주어져요. 불교대학 갈래 기초선언 갈래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참선 기초는 좀 배우는데 불교 사상이 뚜렷이 정리가 안 돼요. 정리가 안 돼. 그래서 스스로도 사상 정립이 안 되면 불경을 잘 모르고 불교 철학도 잘 모르죠. 그러면 스님으로서의 정신무장이 좀 덜 될 수가 있다. 이게 그래서 10년 선방에 있던 친구가 내려와서 얼마 있다가 환송해버렸어. 그럼 너 왜 그러냐 했더니 아이고 뭐 불교가 마땅치 뭐 재밌는 것도 아니고 내가 왜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10년간 내가 참선해도 별 진전도 없고 사상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냥 환송해버렸다는 거요. 그러니까 불교대학 공부하는 것을 우습게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신도 30년 된 노보살들 여기 개종 많이 했거든, 마무리. 그 금남교회 많이 갔어, 지금.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이 추석날인가? 그 다음에 명절 또 뭐가 있노? 추석하고 신정? 노인네들을 거기 참석하면 선물 주고 1,000원씩 얹어준대. 고마세. 가는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욕망이 있는 신들의 세계는 욕계잖아. 욕계는 저급신이잖아. 욕계보다 색계가 있고 색계보다 무색계가 있고 무색계보다 부처님이 여기 이렇게 월등히 높은 자리인데 욕심이 있는 하나님 신은 요 낮은 욕심의 낮은 단계의 신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한 사상적인 정리가 뚜렷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최고지 이러고 앉았다는 거예요. 그럼 불교는 부처님은 뭐 사람 신이지 부처님은 뭐 저급신이지 뭐 이런 식으로 사탄 마귀지 이렇게 하고 절에 30년 다녔는데 공부를 안 했으니까 쪽에서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겠지. 그래서
그 1번 뚜렷한 선을 도전하고자 한다면은 이 불교대학을 철저하게 통과를 해야 이 참선을 하는 자의 기본기가 갖춰진다. 그러니까 이제 중구난방을 아까처럼 그 편식을 해서 잘못된 길로 가면 다 설거지 다시 해야 된다 하잖아. 그러니까 그렇대. 두 번째. 계속해요. 예. 이게 지금 내가 총체적으로 선을 접근할 때 종합적으로 실력을 갖추어서 어느 경지까지 올라가면은 대대로 이제 선을 밟고 올라설 수 있는 준비가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대학이에요. 이거를 그 외형에다 놔둔 것은 뭐냐면은 저 기와장이잖아요. 이렇게 기와에다 얹어놓은 것은 우선 바깥쪽으로 자기가 어느 과정을 거쳤는지를 자기 간판이. 저거 기도대학을 통과해서 자기 인생을 웬만큼 끌어올리지 않는 자들은 마장이 많고 장애가 많고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이래저래 안 풀린다. 그래서 저 대학을 나와서 자기가 지극정성으로 착실하게 기도 착실히 잘해서 어느 계단까지 올려놓아서 가족들이 다 이제 나를 괴롭히지 않을 정도로. 그리고 꾸준하게 매달 한 200만 원씩 탁탁 통장에 들어오도록. 나이 들면 들어와. 50만 원만 들어와. 200은 들어와야 그러니까. 저 100이라도. 우리가 안 들어와도 살 수 있게끔 빼놔야지. 그래서 어쨌든 그 기도에서 가족들이 사건 사고 안 나고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나 자신도 그렇고 그래서 기도에서 어느 정도 운세를 다듬어 놓을 필요가 있다. 내가 70대는 쉬고 가고 있긴 한 달에 200편 시골 가고 뭐 똑같지 않나 시골 그래서 우리 여기 처사가 소원이 그 시골 농가집 하나 구해서 농사나 짓고 그래 여생 보내는 것을 소원을 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그거를 해준다고 하고 있는데 저도 그러려고 해요. 다들 귀농이지 그 귀농. 기촌인가? 농사를 짓고요. 아유 그럴 필요 없어. 그냥 농사 조그맣게 짓고 자기 묵고 살 정도면 되지 뭘 그래. 저도 그러려고요. 우리 차사님들 옆으로 다 모여 나한테. 나한테 해라. 처사님 잡아주면 그쪽으로 모여. 빨리 보세요. 지금 싼 건 많아. 온천에. 어디가 더 싼 게 많아? 아 지금 아니 좀 될 수 있으면 멀리 가지 말고 요 하남이나 요 양평이나 요 가까운 데로 가야지. 가까운 데로. 가까운 데로 가야지. 어쨌든 그리고 세 번째 천도대학. 나안해 농사나. 아니 너가 기도대학, 불교대학, 참선대학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이죠. 천도대학이라면 조상이 방해하는데 무슨 참선을 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저 과정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것도 대학이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대학의 기초를 본인이 책을 보고 이번에 법문 들으면서 조금 기초가 잡혔다. 그것이 행운이다. 지금 본인 친구들은 지금 본인의 지식을 또 못 따라가. 못 따라가죠. 수준이 차이 난단 말이에요. 왜 자기들이 일이 안 풀리고 문제가 생기는지를 모를 거예요. 다 저런 것들이 브레이크 걸고 있어서 업장 소멸이 안 돼서 그렇다는 얘기죠. 어쨌든 그래서 요 참선한 법 도표는 사실 참선을 가리키면은 꾸준하게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깊숙하게 다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회장님이 건강경으로 돌고 싶다며. 그래서 내년을 위해서 그래서 하시게 되니까. 뭘 과학하기를. 아니 그거 하는데 스님 오시죠. 300절에. 뭐라 하는지 모르겠다. 좌우간 건강계 독성계 17관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18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차렷 열중쇼 이상 마치겠습니다.